제출된 원고는 은나라의 멸망과 주나라 혁명에서 태동한 천명 사상이 어떻게 성리학의 도덕적 세계관과 내면의 양심으로 발전했는지를 탐구하는 자료입니다. 곧바로 본 자료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핵심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였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은 주나라 혁명 시기의 천명 변화가 곧 성리학의 뼈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짚어보죠. 주나라 혁명이라는 고대 정치사적 사돈과 수천 년 후의 송나라 성리학 사이의 철학적 도약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 약점부터 바로 들여다보면 주나라가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덕을 내세운 과정은 아주 상세하고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주의 이치인 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 성을 일치시키는 성리학으로 진화했는지 그 중간 단계의 설명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를 단순히 나열하고 바로 송나라 주희의 이기론으로 넘어가 버리죠. 약간 이미 깊은 이해도를 가진 독자들에게는 역사적, 사상적 간격이 크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수천 년을 점프해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개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명이 외부의 절대적 통치 명분에서 점차 인구 간 내면의 우주적 본성으로 깊어지는 사상적 진화 과정을 간략한 징검다리 형태로 서술하여 서사의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해야 합니다. 징검다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을까요?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원고가.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구체적인 연결 흐름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나라 초기의 정치적 명분이었던 천명을 공자가 개인의 윤리인 인으로 끌어내렸고, 그리고 맹자가 이를 인간 본성인 사단으로 내재화 있다. 이런 흐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맹자를 거쳐서 오랜 시간이 흘러 송나라의 주자가 이를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리로 형이상학화했다. 이런 식의 브릿지 단락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딱 한 문단만 들어가도 수천 년의 철학적 진화가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독자 머릿속에 들어오겠네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도하신 바는 충분히 보입니다. 폭군을 몰아낸 주나라의 명분을 통해 도덕의 기원을 찾는 접근이죠. 자, 이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죠. 주나라 혁명의 원인을 은나라 주왕의 도덕적 타락과 사이비 제사장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상을 주어 텍스트의 객관적 깊이를 저하시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네요. 원고를 보면 은나라 멸망과 주나라 건국을 설명할 때 철저히 유교의 성선설적이고 전통적인 도덕주의적 역사관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주지용님의 방탕함, 폭정 이런 서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주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이는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순진한 역사 해석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반론의 여지를 크게 남기는 약점이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걸 다들 아니까요. 그렇다면 개선 제안이 필요하겠네요. 독자들의 이런 반론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겁니다. 주나라의 천명사상이 본래는 무력에 의한 왕조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서 출발했다는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역사학적 반론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위대한 도덕 철학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먼저 던져버리라는 거군요. 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위험은 없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고의 다음의 논리를 덧붙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비록 주나라의 천명사상이 초기에는 정권 교체의 피바람을 가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명분에 불과했을지라도 후대의 유가사상가들은 이 가공의 명분을 인간과 통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도덕률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사상적 반전을 이루어냈다. 이거 아주 강렬한데요? 그쵸. 이렇게 수정하면 텍스트가 역사적 사실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리학적 성취를 한층 더 극적이고 세련되게 부각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치적 핑계가 보편적 윤리로 승화되는 그 역설이 진짜 포인트거든요. 정말 멋진 접근입니다. 글의 무게감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은나라의 갑골문자 점술과 제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세 번째 핵심 분석이 나옵니다. 말이 없는 하늘이라는 극적인 모티프가 성리학의 수양론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적인 역사적 에피소드에 묻혀 그 철학적 타격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약점입니다. 하늘이 인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외부의 신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매우 강력하고 독창적인 철학적 통찰이 원고에 분명 존재합니다. 저도 그 통찰에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하늘이 침묵하니까 인간이 양심을 들여다본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골문자가 불에 타는 구체적 방식이나 주지웅님의 고기 저장 기술 한계, 그리고 기우제 일화, 종묘사직에 대한 시각적 묘사 등 지엽적인 역사 트리비아들이 너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이 조사하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가 희석되고 독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개선 제안은 명확합니다. 서사의 곁가지를 과감히 쳐내어 불필요한 고대사 설명을 압축하고 하늘이 침묵하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 내면의 이성과 양심이 발동해야만 한다는 궁극적인 철학적 결론으로 텍스트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집중시켜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덜어내고 어떻게 재배치할까요? 그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만 이 개념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주변부를 덜어낸다면 어떨까요? 갑골문자를 불에 지지는 과정이나 주지웅님의 디테일한 묘사를 절반 이하로 과감히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절반 이하로 과감하게? 네, 대신 그 자리에 하물은 말이 없다. 그렇기에 인간은 바깥의 신에게 매달리는 대신 자기 내면의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맹목적 믿음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주체성의 시대를 연 육아 철학의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식의 강렬한 명제를 글의 중심축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정보들을 걷어내고 이 묵직한 명제 하나를 중앙에 딱 박아두면 독자가 받는 그 철학적 타격감은 정말 엄청나겠네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주나라 혁명에서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짚어보았습니다. 네, 제출자분께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나라의 천명에서 송나라 성리학까지의 사상적 내면화 과정을 잇는 징검다리 서술을 추가할 것. 둘째, 혁명의 이면인 정치적 프로파간다 성격을 인정하여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논리력을 확보할 것. 셋째, 지엽적인 역사 정보를 압축하고 하늘의 침묵이 곧 인간 양심의 발견이라는 본질적 결론으로 텍스트의 초점을 날카롭게 맞출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소 날카로운 분석을 하긴 했지만 사실 원고 전체에 깔려있는 만물유곤의 태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참 따뜻한 시선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고가 가진 그 훌륭한 잠재력에 감탄했거든요. 맞습니다. 철학적 깊이와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주 귀한 텍스트였어요. 오늘 제시된 이 세 가지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더욱 단단하고 예리하게 다듬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발전된 원고로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텍스트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